최신 트렌드와 기사를 분석해서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 30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, 뉴 삼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속도가 예상이 되는데요. 그 내용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자,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-2부 이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나면서 정말 깜짝 놀란 발표가 아니었나.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이번 무죄 판결은 이례적인 판결, 확률상 1%가 안 되는 확률을 지금 역시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만들어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헬기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.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. 이 검찰 같은 경우는 항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을 특히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런 무죄 판결로 해서 그동안 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네트워크를 쌓고 신사한 발굴을 나서는 동안 이 이재용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을 아니면 두 번 정도 계속 출석을 하다 보니까 해외 일정이나 사업적 부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자,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는 삼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단기를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에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에 미등기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한데요. 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에 피해를 갈까봐 이 등기 임원으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결과 이후에 과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 미등기 임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이 권한이나 법적 책임 그죠?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게 되면서 더 삼성의 강력한 힘을 보태지 않을까. 여기에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그룹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부활이 되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기억나시죠? 컨트롤 타워가 있다 보니까 삼성이 정말 빠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야 가능해졌다. 여기에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의 모든 그룹사들이 인공지능, 바이오, 전자, 로봇 등 분야에서 하만 이후에 M&A가 없었어요. 대형 M&A가.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 M&A가 가능한데 특히나 이 올 초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CS 2024 간담회에서 AI와 디지털 헬스, 핀테크, 로봇, 전장 5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우리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이 과연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할지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뭔가 대규모 M&A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번 판결로 삼성 이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리스크가 이제 사라져 버린데 어쨌든 이번에 삼성물산 합병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 쪽에 봤을 때, 자,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최근에 강세했던 PBR 관련 이슈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재판 이슈도 있었다는 얘기죠. 자, 그런데 어떤 모습 보이십니까? 10만 원 초반대에서 15만 원까지 가는 자, 삼성물산이 정말 엄청나게 오랜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스타트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어쨌든 이 무죄 판결이 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만 해도 최소한 이 가격의 2배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물산 같은 경우 또 돈도 잘 벌고 있죠. PBR도 낮죠.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. 그리고 이 99,300원 바닥 이후에 지금 서서 올라가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탰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. 그래서 삼성물산 조정 받았을 때 13만 원 전후에서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건의를 좀 드리겠고
자, 삼성물산에 이어서 자, 삼성 SDS 일봉인데요. 삼성 SDS 일봉 같은 경우는 물산보다 더 일찍 스타트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 지배구조의 대형 지배구조의 제일 마지막이 삼성 SDS였어. 그리고 상속세 관련 부분 때문에 SDS 지분이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 계속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, 자, 이제는 끝났지 않습니까?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 SDS가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가장 못 올랐고 가장 눌렸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S도 지금 삼성물산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계속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1심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.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뭐 가격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답이 나오실 거예요. 그죠?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회사는 계속 팽창을 했었거든요. 엄청 커졌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됐습니까? 자, 여러분들 보시는 또 이 장기 이평선을, 그것도 쌍봉의 장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자,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법적인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켰던 이 세 종목, 삼성 계열사 이 세 종목들은 이제는 법적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모두 다 괜찮다. 특히나 장기 이평선을 이제 뚫고 올라간 이 종목이야말로 가장 저는 이 외국인 기관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아닌가. 자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 종목은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 참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. 이런 분들은 아래에 보는 문자 1번 보내주시면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용 회장의 이번 무죄 결과는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 않을까. 그 시작점, 새는 이 세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